자, 일단은 극한을 할 건데, 일단은 단원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 4개 반 정도가 물론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1단원 함수의 극한과 2단원 함수의 연속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극한만 잘하면 연속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대단원에 하나가 끝난다. 2개 단원만 하면. 그럼 2단원부터는, 큰 2단원은 미분, 그 다음에 큰 3단원은 적분. 이렇게 돼서 일단은 극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이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 리미트라고 해서 우리는 이 뜻이 2가지 경우에 있어. 한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보통 위에 걸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아래쪽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여기에 어떤 3이라는 숫자를 쉬운 숫자로 예를 들게 저기에 문자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리미트에 대해서 보통 표현을 할 때 저기도 나와 있지만 약자로 해서 LIM을 적을 것이고, 그 밑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총 3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X 값이 A 플러스가 아래쪽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 값이 A 마이너스라는 게 올 수도 있고, 세 번째 X 값이 A라는 거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총 3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래프가 앞으로 우리가 알던 그래프들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끊겨 있거나 이상한 그래프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판단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높이가 만약에 7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4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숫자를 다 3으로 바꿀게. 자, 이렇게 했을 때 3. 그래서 플러스가 있는 것은 3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오른쪽에서 3에 근접한다. 그래서 이렇게 근접할 때가 X 값이 3 플러스다라고 하고 3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 다음에 여기에 3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왼쪽에서 3에 근접을 하겠다. 그래서 X 값을 왼쪽에서 3에 근접한다라는 표현을 X 값이 3 마이너스. 그러면 왼쪽에서 접근하니까 얘를 좌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오는 식은 다 뭐냐면 fx야.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얘가 y는 fx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오른쪽에서 x 값을 이렇게 왔을 때 그래프를 따졌을 때 fx의 높이는 어디에 근접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요거는 7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요게 fx라고 보통 많이 표현되어 있을 건데 얘를 다른 말로 y 값이라고 표현해도 돼. 또는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해도 되겠죠? 또는 높이라고 판단해도 된다. 높이. 그래서 이 3가지 개념하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왼쪽에서 만약에 x 값을 왼쪽에서 3에 가까이 근접을 시키면은 그래프를 따지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요 높이에 7이라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러면 좌극한도 7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기에 있는 3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얘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3에 대한, 얘는 3에 대한 우극한, 3에 대한 좌극한, 얘는 3에 대한 극한값이야. 자, 극한값은 뭐냐면 얘처럼 오른쪽에서 근접했을 때도 7, 왼쪽에서도 근접해서도 7. 이 높이가 만약에 2개가 똑같다면 그 3에 대한 극한값은 7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색칠되어 있는 거를 판단했을 때 얘는
요거와 조금 다르게 만약에 f의 3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3에 대한 함수값은 어디니? 그럼 x값이 3에서 얘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함수값이 아니야.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니? 높이가 뭐니? 했을 때 f3은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극한에 대해서 우극한, 좌극한, 극한값, 그리고 함수값 총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문제를 풀면서 예를 들도록 할게. 일단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프가 되게 복잡해. 그래서 조금 잘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래도 처음 하는 학생들을 조금 질문을 많이 해볼게. 일단 몇 번 설명하고 나서 자, 첫 번째 1번을 가볼게. 자, 기억에서 묻는 건 뭐냐면 기억에서 묻는 거 리미트 x값이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 1에 대한 극한값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값이 1 플러스 1 때랑 x값이 1 마이너스 1 때 이 두 가지의 값이 뭔지를 판단해야 돼. 자, 그러면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서 근접할 때 그래프의 높이를 보면 이렇게 되면서 요 높이에 근접하고 있네. 그러면 얘는 x축의 높이이기 때문에 0이죠. 그래서 얘는 0에 근접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왼쪽에서 근접을 하면 그래프의 높이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 높이 2라는 높이에 근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얘는 2.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지만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거 필기를 해 두시고. 그래서 가까워지는 값을 보면 되는데, 근데 그림을 딱 보면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오른쪽의 그래프는 여기 존재하고 약간 왼쪽의 그래프는 여기 존재하면은, 그러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에 대해서 판단을 하래. 그러면 x값 2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네. 오른쪽에서 2에 근접하니까 그래프는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요 높이를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우극한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왼쪽에서 2에 근접을 하면은 그래프의 높이는 얘를 따라오면서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 높이에 똑같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2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볼 때 이거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적었니? 자, 디귿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떤 a 값이 1보다 작은, 그러면 그래프 전체를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래. 요 안에서만 생각하라는 그래프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리미트 x 값이 a로 갈 때 fx.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또 왼쪽에서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서로 같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얘는 높이가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는 구멍이 뚫려 있지만 양쪽에 오는 값이 똑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서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끊겨 있는 것도 없고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속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속함수에서는
무조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이 맞죠? 아까 니은도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일단은 먼저 1번으로 판단을 해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물어보자. 다 적었죠? 자, 여기 5개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 자, 일단은 15번에서 x값이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찾으래. 자, 그런데 1번은 딱 보면 오른쪽에서 근접할 때는 1의 높이고 왼쪽에서 근접할 때는 마이너스 1의 높이니까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자, 그런데 2번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2번에서 오른쪽에서 1에 근접할 때 높이가 계속 커지죠. 유리함수 같은 거. 왼쪽에서 근접해도 값이 계속 커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2번에서 이런 표현을 새로 배울 수가 있어. x값이 1 플러스 2든 1 마이너스 2든 그 fx에 대해서 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자를 약간 눕혀 놓은 거. 그래서 요거를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얘는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의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극한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계속 커져버리면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나오면은 극한값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말로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이니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좀 수업할 때 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기본 개념 문제를 풀 때는 같이 필기를 하시고, 기본 개념 뭐 필기하라는 건 같이 하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들은 필기를 하지 않고 직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걸로 할 거야. 필기해 놓으면 다시 안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필기하지 말라는 것은 필기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할게.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 자, 3번의 모형. x값 1을 봤을 때, 아이나, 1에 대한 우극한 값은 뭐가 되겠니? 2. 좌극한 값은 뭐가 되겠니? 그렇죠? 우극한 2, 좌극한 1.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하우마? 죽을래?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높이가 마이너스 1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을 봤을 때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0이니까 얘도 지금 높이가 다르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요거 표현 일단 15번까지는 필기를 하시고, 자, 17번 가볼게.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17번 그래프가 잘 크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할게. 좀 그림을 크게 해서. 자, 일단 우리가 나와 있는 이제 기호로 나와 있는 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 A 플러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우극한,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좌극한 값. 자, 그랬을 때 얘가 같다라고 표현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다라는 것은 결국 한글로 얘기하면 극한값이 존재.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정수 A 값들을 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와 있는 것을 글자로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판단해 볼게. 일단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보면 정수를 봐야 되겠죠? 일단 0에 대해서는 우극한이 0이고 좌극한이 2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높이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1에 대해서도 우극한 값은 2에 근접하고 있고 좌극한 값은 1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숫자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0하고 1은 제외시켰어. 근데 요 사이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겠지. 그럼 쭉 갔더니 여기는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어딘가도 2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2라는 것도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모든 A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누구였지? 세연이도 처음일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니 시킬게. 왜요? 모르겠어? 진짜? 네. 0에 대한 우극한 값이 0인 건 알겠니? 좌극한 값이 2인 건 알겠니? 아니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프가 왼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함수 값의 높이가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요 높이가 뭔지를 물었을 때 2잖아. 그래서 좌극한 값은 2라는 뜻이야. 근데 오른쪽에서 근접을 시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요 높이는 x축, 그러면 우극한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됐어? 일단 한번 해볼게. 그 다음 문제로.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좀 쉽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가볼게. 18번. 자, 요거는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봐서 아까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뭐만 나와 있냐면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같지 않다라고 돼 있네.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A의 원소는 몇 개 나오느냐, 요걸 묻는 거다. 자, 항상 우리가 집합에서 바 왼쪽에 있는 얘, 이거는 원소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A 원소에 대한 조건을 의미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집합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는 A는 뭐가 있니?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높이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연아, 2에 대한 우극한 값은 뭐니? 여기가 2다. 2에 대한 우극한 값, 높이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3. 요렇게 되겠지? 요 높이가 뭐야? 0. 0. 그러면 좌극한 값은 뭐가 되겠니? 근데 왜 내려가요? 그래프 요 2에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 그래프를 따라서 여기에 요 2에 가까워지니까 요 높이. 그럼 2에 대한 좌극한 값은 얼마가 되니? 1. 1. 됐죠? 서연아, 가볼게. 1이 있다. 1에 대한 좌극한 값은 뭐가 되겠니? 그렇지. 2라는 높이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1에 대한 우극한 값은 뭐가 되겠니? 3. 3의 높이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집합을 표현할 때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럼 솔직히 높이가 다른 그 정수값을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하나 마이너스 1 적으시고, 근데 0은 뭐냐면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높이가 0으로 똑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1 존재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2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소를 적으시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적으시오 했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3이라는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건 뭐 필기할 필요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마이너스 3이랑 3 같은 건 어떤 마이너스 3초가 3 미만. 이렇게 됐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는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프가 왼쪽에 없지. 그러면 왼쪽에서는 좌극한 값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도 원소에 들어갈 수 있지. 이해되겠죠? 또 다른 거 의문 다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습니까? 그러면 2번 유형도 똑같은 건데 일단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자, 2번 유형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21번부터 24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레벨 3가 섞여 있긴 하지만 하미도 처음인가? 했어요. 했지. 조금 전에 그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하는 건 할 수 있겠어? 자, 읽어갈게. 자, 얘가 좌극한 값이다. 얘가 우극한 값이다. 그런데 우극한 값이 좌극한 값보다 크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존재 조건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판단할 것은 어떤 A라는 숫자에 대해서 좌극한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왔대. 그럼 우극한의 그래프는 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가야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봤더니 좌극한은 0이고 우극한은 3. 그럼 일단 마이너스 1 하나 찾고, 두 번째로 1. 1에 대해서 좌극하는 마이너스 1, 우극하는 1. 더 높은 거 맞죠? 그럼 이거 두 개. 그럼 이거 합하면 답은 0. 어렵지 않죠? 뭐 필기할 필요 없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나왔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실수 A,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A, 그 다음에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큰 실수 A. 그 세 개 구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22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우리가 그 대수에서 아니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니? 주기가 P란 뜻이죠? 됐죠? 자, 우리 삼각함수에서 이걸 다 했다. 주기가, 그러면 요 식에서 판단하는 것은 얘가 뭐냐면 주기가 6이란 뜻입니다. 그럼 봤더니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만 그래프가 존재하네? 그랬더니 요 간격이 6이야.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똑같이 6만큼의 간격, 9까지, 그 다음에 6 더해서 15까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6을 갔더니 마이너스 9까지 그래프를 원래는 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묻는 걸 생각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 5라는 거, 9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죠? 자, 그럼 우리는 주기함수가 나왔을 때 어떤 값을 찾을 때 범위를 벗어났대? 그럼 하는 방법이 뭐였니? 주기가 P라고 했으면은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는 구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가서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생각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X 값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래? 그럼 마이너스 5에 대한 좌극한을 판단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5는 우리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범위에 들어가려면 주기 6이라는 걸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 뭐 해야 되겠니? 더해야 되겠지. 그럼 6을 더했더니 얘가 1이 됐네? 1은 요 안에 범위에 들어가네, 그지?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좌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1 마이너스, 세연아, 1 마이너스 뭐니? 1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1. 그렇죠. 1에 대한 좌극한은 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일단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9 플러스라고 나와 있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똑같이 x 값이 9 플러스라고 돼 있으면 최대 3보다 크니까 요번에는 반대로 6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3 플러스가 되네. 근데 봤는데 3에 대해서 오른쪽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그럼 또 뭐 해야 돼? 한 번 더 빼야 되겠지. 한 번 더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 대한 플러스를 의미하네. 그랬더니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오른쪽 그래프가 존재하죠? 세연아, 우극하는 뭐니?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라는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기함수에 대한 우리가 삼각함수 이후에 처음으로 조금 새로운 문제가 나왔죠? 얘는 뭐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정말 좋은 거는 위에 21번보다 22, 23, 24가 제일 시험에 첫 번째 페이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두 번째 장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이제 하나 더 갈게. 그래서 시험에 많이 눈에 띄었던 레벨 3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같이 풀어 나갈 거야. 그냥 너희들 숙제로 나가고 나중에 손풀이로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눈에 익혀두고 너희가 다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좀 색다른 식이 또 나왔죠? 자, 두 가지가 있다. 요거는 필기를 할게. 자, 이 두 가지 대해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죠.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거죠. 잘 기억하고 있네. 자, 혹시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거 그 미분 넘어가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 Y축 대칭이 되는 대표적인 함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일단 뭐 위쪽에 포스트잇이나 해서 같이 그리자. 요거는 필요해요? 가져가. 포스트잇 없는 사람? 다 있어? 요런 관계식이 아까 주기함수 같은 관계식부터 해서 요런 관계식이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가 나오더라도 바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 관계식인지를 잘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필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포스트잇을 웬만하면 들고 다니고 없으면 요 앞에 나와서 가져가도 되고. 새로 시작하는 미적분 원이야. 예전에 들었던 건 그냥 대충 들은 거고 지금부터는 또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 왜 저런 관계식이 있을 때 Y축 대칭을 성립하게 하는 건지. 자, 어떤 만약에 X라는 값이 있으면 여기에 Y축 대칭해야지 마이너스 X라는 값이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함수값의 높이와 그거에 대한 함수값의 높이가 서로 같다. 그래서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돼서 Y축 대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꾸 떨어지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X라는 함수값의 높이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값의 높이가 요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서로 반대여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요거 하나 생각해주면 얘는 원점 대칭에 관련된 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다 됐죠?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숫자가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1에 대한 플러스가 나와 있고 마이너스 2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우리는 0부터 3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지? 그러면 이 식 때문에 우리는 얘를 Y축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판단을 할 거야.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를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틀리면 얘기해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되면서 높이는 이렇게 해서 똑같죠? 그래서 Y축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값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2에 대한 높이와 가까워진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에 대한 마이너스 왼쪽에서 이렇게 되네. 그래도 높이는 2와 가까워진다. 그래서 답은 4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근데 Y축 대칭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요것도 필기할게. Y축 대칭일 때 리미트 여기에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표현해 볼게. 어떤 x값이 마이너스 a에 대한 우극한에 대한 fx를 구하시오. 그리고 리미트 x값이 마이너스 b에 대한 좌극한에 대한 fx를 구하시오 했을 때 얘를 우리는 이것은 똑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니? 그러면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왼쪽에서 온 거죠?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1 마이너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숫자를 마이너스 a를 어떻게 바꾸냐면 리미트 써가지고 그냥 x값이 숫자를 부호 반대하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뭘로 바뀌니? 좌극한으로 바뀌죠? 그래서 극한의 부호도 반대로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요거도 연습을 하면 리미트 써놓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네? 그러면 x값이 b로 바꿔. 근데 요번에는 좌극한이네? 그럼 반대로 해. 우극한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면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fx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숫자도 부호를 반대로 하고 좌극한, 우극한 부호도 똑같이 반대로 해놓으면 Y축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Y축 대칭은 그래서 조금 쉽고 다른 대칭들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라이트 센하고는 좀 다르지. 좀 새로운 표현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RPM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 RPM에서는 1번 유형도 다 아는 거야. 자, 그 다음 뭐 요것도 잠깐 보고는 넘어갈게. 이제 뭐 좌극한, 우극한 판단하는 정도는 다 된 것 같으니. 자, 아까 전에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냥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익숙해지면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 한 가지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요 기호는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습니다. 역함수죠? fx가 있으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하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를 했을 때 우리는 요 두 개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f의 역함수와 fx는 어떻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크게 얘기해도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된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쪽 걸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걸 구할 때는 이거를 즉 요렇게 해가지고 y는 x에 대해서 얘를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왔을 때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 정도만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준영이 지정석이야, 저기가? 오늘 안 온대. 내일 그러지 않으세요? 내일 와서 책 받아간다는데? 좀 충격이 심한 거 본데? 많이 못 봤어요. 좀 그런 것 같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볼게. 이제 이렇게 끊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1차,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다항함수라는 것은 항상 연속이야. 그러면 얘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나뉘는 경계의 숫자. 이 경계의 숫자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할 거니까. 다 적었죠?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볼게. A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을 판단할 건데, 어떤 X값이 A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X값이 A보다 작다라고 됐으니까 얘는 A에 대한 좌극한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유형과 4번 유형은 약간 쉬어가는 코너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프가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래. fx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2차 함수, 1차 함수가 나와 있네? 그러면 1 말고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라는 게 1-를 판단하래.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요 식에서 판단해야 되네? 그러면 이 식이 여기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1을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1을 집어넣었더니 이 값은 1. 이렇게 돼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굳이 다시 식을 적을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는 1 플러스야. x값이 1보다 크다니까 요 식을 의미하죠. 그럼 원래는 요 식이 여기 있는 건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한 것이 1에 대한 우극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가 된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요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3개로 나누는 거. 자, 3개로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1인데 3개가 나왔죠? 얘는 x값이 1보다 작대.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얘는 x값이 1보다 크다. 1 플러스, 얘는 x값이 1이다. 1에 대한 함수값을 의미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에 대한 극한값이 뭐니라고 물었으니까 결국 요 식은 전혀 쓰잘데기 없이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랑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같은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다르다면은 요 보기에 없다가 나올 수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보기에 숫자가 나왔다는 값은 똑같겠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31번, 32번 레벨 3이긴 합니다. 근데 둘 다 너무 많이 나왔어. 둘 다. 근데 31번은 너희가 익숙한 문제고 32번은 전혀 색다른 문제. 이 두 개는 진짜 꼭 여러 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
풀이를 적어 놓긴 할 건데, 진짜 요거는 좀 많이 본 거고, 32번도 이따가 풀어볼 거야. 근데 32번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다. 자, 일단, 요거를 판단해 볼게. 어떤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긋겠대. 그 다음에 이 함수 그래프와의 만나는 점의 개수. 결국 ft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 천천히 풀이할 때니까 필기할 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필기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교점의 개수가 1일 때 교점의 개수보다 y는 1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묻는 거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얘는 어떤 형태니? y는 fx의 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형태죠. 그러면 이 절대값 전체가 씌워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x축이 있을 때 아래쪽에 걸 위쪽으로 접어 올리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죠? 그래서 바로 가면 원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야 되겠죠? 요 아래쪽에 걸 접어 올려서 요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같이 그릴게. 자, 요거 두 개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요거 하나 있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공간을 확보를 좀 잘 하고 문제를 풀자. (31, 32) 꼭 다시 풀기. 정말 다시 풀어야 된다, 정말. 되셨죠? 자, 그러면 갈게. 일단 이 답을 구하는 걸 먼저 하고 지나갈게. 자, 여기에 4라는 높이래. 여기가 x축이니까 0이란 높이죠. 그러면 1이란 높이는 2가 이 정도면은 1은 요 정도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몇 개 나오니? 하나, 둘, 셋, 4개 나오네,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1 마이너스라는 것은 1보다 약간 작은 거래. 그러면 한 0.9 정도를 긋는 거야. 그럼 요거보다 약간 작게 긋더라도 교점은 몇 개 나오니? 4개 나오는 거죠? 그럼 답은 4개야. 일단 요걸로 끝난 거야.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뭘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요거 대신에 ft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시험 문제 출제됐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y는 t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ft나 나중에는 뭐 gt나 ht나 바꿀 거거든?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개수가 바뀌는 그때의 그 t값만 잘 생각하면 돼. 생각해봐. 가볼게. 자, y는 마이너스를 그었대. 그러면 계속 개수는 몇 개 나오니? 0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으로 개수가 바뀌는 게 뭐냐면 t 값이 0일 때 개수가 2개로 나오고 여기는 0개야. 그럼 요 아래쪽에서는 전부 다 t 값이 음수일 때는 0개가 나오고 처음으로 개수가 2라는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숫자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위쪽을 계속 올라갔더니 교점이 계속 몇 개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4개가 되면서 숫자가 또 바뀌는 게 딱 4일 때, t값이 4일 때 3으로 바뀌고 그 위쪽으로는 쭉 계속 가면은 이 위에는 전부 다 몇 개? 2개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또 개수가 바뀌는 요 지점 4.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잘 봐요. 여기가 t야. y는 t라는 음수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는 0이야. 그럼 t가 음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인 ft가 0이다. ft, 교점의 개수가 0개다. 이렇게 표현돼. 자, 그런데 0에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2개였지? 그러면 하나, 둘, 0에서 교점의 개수는 2개였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다. 그 다음에 기준. t값이 4일 때 교점의 개수는 3개래. 그럼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을 때 교점의 개수는 이렇게 와서 3개. 그 다음에 4와 0 사이에서는 교점이 다 4개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요 사이에서 4와 0 사이에서는 교점이 다 4개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4보다 큰 쪽에서는 교점이 항상 2개야. ft. 그러면 4보다 큰 쪽에서는 교점이 항상 2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얘가 ft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듯이 개수가 바뀌는 t, 결국 0하고 4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나머지는 계속 이어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돼.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할게.